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오는 도서관의 사서 윤집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2023년 넘치게 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새해 소원은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 맛있는 밥, 선물도 사주고 싶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올해의 저의 목표입니다. 요즘은 재산이 현금도 있지만 이제 땅도 재산으로 분류해서 많이들 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투기들이 잘 소용이 없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땅 투기로 많은 부를 축적하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의 또 다른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땅이라는 것이, 이 땅이 곧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톨스토이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도시에서 사는 언니가 시골 동생 집을 찾아갔다. 언니는 도시의 장사꾼에게로 시집을 갔고, 동생은 시골 농부와 결혼을 했다. 언니와 동생은 차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다운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 그때 언니가 자기가 사는 도시 생활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기는 도시의 넓고 아담한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마음만 먹으면 어디나 마차를 타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멋있게 산다는 투로 은근히 의시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생은 화가 치밀어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염치 없고 무린정한 생활을 흉보며 자기네들의 농촌 생활을 자랑했다. 아무리 도시의 생활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과 언니 생활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도 마음의 고통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는 없으니까요.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의 생활은 깨끗해서 좋고 벌이가 좋으면 일확천금을 얻지만, 운수가 나빠 망하면 집도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전하고 확실해요. 비록 큰 부자는 못 되지만 생활하는 데는 아무 염려도 없어요. 언니가 그 말을 받았다. 놀랍구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고? 소나 돼지도 먹는 데는 걱정 없지 않니? 이런 곳에서 아무리 땀 흘려 일해보았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화려한 파티도 없잖니? 네 남편이 힘들여 일해보았자 항상 이 모양으로 살고, 집이라야 돼지우리 같은 곳이고, 또 너희 아이들도 장래 희망이 없잖아. 동생이 다시 말했다.
우리들은 이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들 생활은 자유롭고 건전해서 누구에게 굽신대거나 아부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언니처럼 도시에서의 생활은 많은 유혹과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 염려 없이 살지만 내일은 벌써 어떤 악마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죠. 이런 말을 해서 안 됐지만 언니의 남편도 어느 때 어떤 악마의 유혹에 빠져 재산 몽땅 날리고 처량한 신세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생의 남편인 파흠은 난로가의 침대에 누워있다가 두 여자가 서로 열을 올려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맞아요. 우리들 농부는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왔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은 안 하죠. 다만 아쉬운 것은 땅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죠. 땅만 충분하다면 우리들은 겁날 것이 없어요. 악마건 무엇이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두 자매는 끓인 차를 다 마시고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찻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악마가 들어와 난로 뒤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 농부가 자기 아내 이야기에 동조하며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 따위는 두려워할 것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듣고 악마는 내심 좋아했다. 잘됐다. 그렇다면 내 놈과 결판을 내겠다. 나는 내 놈에게 땅을 얼마든지 주지. 그리고 그 땅으로 너를 사로잡겠다. 이 농부의 옆집에 굉장한 부자는 아니지만 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여자 지주가 있었다. 대략 123정보의 땅을 갖고 있었다. 이 지주는 지금까지 소작인을 억울하게 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이 화목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 여자 지주 밑에 군대에서 제대한 사나이가 관리인으로 들어왔다. 이 사나이가 관리인이 되자 가끔 벌금을 물게 하여 소작인들을 괴롭혔다. 파흠도 매우 조심을 했지만 그의 악랄한 계략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말이 밭에 들어가 보리를 뜯어 먹었다던가 소가 뜰에 들어갔다든가 또는 송아지들이 목장을 망쳤다는 이유로 자주 벌금을 물기도 했다. 파흠은 벌금을 물 때마다 화가 나서 소나 말을 때리기도 했다. 여름 내내 이 관리인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런데 농사철이 끝난 겨울에 이 여자 지주는 땅을 팔기 시작했는데 큰 길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작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여관집 주인이 땅을 산다면 그 자는 지금의 지주보다 더 고약해서 마음대로 벌금을 물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굴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소작인들은 모임을 갖고 의논한 끝에 여자 지주를 찾아가 제발 땅을 여관집 주인에게 팔지 말고 자기들의 조합에 팔아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리고 값도 섭섭치 않게 주겠다고 했다. 결국 여자 지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농부들은 조합을 통해서 그 땅 전부를 사기로 하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악마가 끼어들어 회방을 놓기 때문에 도무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 능력대로 적당한 면적을
개별적으로 사기로 결정을 했다. 여자 지주는 그것도 허락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땅을 사버린다면 나만 땅을 잃고 말 텐데 라고 파음은 생각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있으니 우리도 10정보쯤 사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 관리인 녀석에게 너무 많은 벌금을 물어서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 파음 부부는 무슨 수로 땅을 살 것인가 하고 공리를 계속했다. 그들은 100루블에 저금을 하고 있었다. 땅을 사기 위해 새끼말 한 필과 꿀벌을 절반 팔고 아들을 머슴살이로 보내고 의형에게 모자란 돈을 빌려서 겨우 살 땅의 절반 값을 마련했다. 파음은 숲이 우거진 15정보가량의 땅을 정하고 여자 지주에게 찾아가 땅의 값을 결정하고 매매 계약을 마친 뒤 현금으로 반액을 지불하고 잔액은 2년 후에 주기로 했다. 파음은 드디어 땅의 임자가 되었다. 파음은 씨앗을 외상으로 가져다가 그 땅에 뿌렸다. 그해 농사는 큰 풍작이었다. 1년 농사로 땅값과 의형에게 빚진 것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젓한 지주가 되었다. 자기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자기 목장에서 풀을 베고 자기 숲에서 장작을 만들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기르는 신분이 된 것이다. 그는 자기 땅에서 돋아나는 작물과 푸른 초장을 볼 때마다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땅은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파음에게는 완전히 다른 땅으로 보였다. 파음은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농부들이 그의 곡식이나 목장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는 곡식이나 목장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소를 먹이는 사람은 때때로 목장을 침범했다. 파음은 그때마다 달래서 쫓아내기만 하고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하는 수 없이 재판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워낙 땅이 좁기 때문이며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는 가축을 키워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파흠은 한 번쯤은 혼을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 농부들을 골탕 먹였다. 많은 농부들이 벌금을 물었다. 그 결과 이웃 농부들은 파음에게 더욱 나쁜 인상을 갖게 되었고 일부러 곡식과 목장을 망가뜨렸다. 어떤 농부는 밤에 숲에 들어가 보리수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하얀 몸통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파음이 숲을 지나갈 때 무언가 희끗희끗해서 가까이 가보니 나무들이 모두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쓸만한 나무는 모두 그 모양을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파음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했는지 알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혼을 내줘야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파음은 골똘히 생각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숀카란 놈의 짓일 거야. 그는 몰래 숀카의 집으로 가서 뒤져보았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도 숀카의 짓이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그래서 숀카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어느 날 둘은 법정에 출두했다. 재판은 몇 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무죄로 선고되었다. 파함은 더욱 화가 치밀어 재판장과 마을 어른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은 모두 도둑놈의 편이로군요. 당신들이 정말로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도둑놈을 무죄라고 선고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연극은 안 할 거요. 파함은 자주 마을 사람들과도 싸웠다. 농부들은 그를 불에 쳐넣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파함은 땅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인심을 잃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파함이 이처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근처 농부들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소식을 들은 파함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이 근처 농부들이 여기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면 이곳은 넓어질 거 아니야? 그들이 두고 간 땅을 내가 사들인다면 내 살림도 불어나고 지금처럼 다투지도 않겠지. 이렇게 좁은 땅에 살자니 숨이 막힐 지경이야. 어느 날 그곳을 여행하던 어떤 농부가 파흠을 찾아왔다. 그는 농부를 맞이하여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를 권하고 식사를 대접한 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흠은 그 농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농부는 볼가강 건너에서 왔는데 오늘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 농부는 자기가 일하던 곳에 많은 농부들이 이주해 왔다는 것을 말했다. 그곳에 온 농부들은 금방 조합에 가입하여 한 사람에게 10정보씩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다. 또 그 땅은 아주 비옥해서 보리 같은 곡식을 파종하면 소나 말잔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빈손으로 왔다가 금세 말 6필에다가 소 2필을 가질 정도가 됐다고 했다. 파함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살기 좋고 기름진 땅이 있다면 이런 고양이 낯짝만한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다투며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지. 땅과 집을 당장 팔아 그 돈을 챙겨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새로운 농사를 짓자. 이 비좁은 땅에서 살다 보면 인심만 사나워지고 죄만 짓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소문만 듣고 떠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곳 사정을 알아본 뒤에 이사를 해야겠다. 여름이 되자 그는 차비를 갖추고 출발했다. 사마리아까지는 볼가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 그곳에서 천리길을 걸어갔다. 그는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소문대로였다. 농부들은 제각기 10정보씩 분배받아 모두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주해온 사람은 누구나 조합에 가입되었다. 그뿐 아니라 돈만 있으면 분배받은 토지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토지를 정보당 3루블 정도에 영원토록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곳 사정을 파악한 파흠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을철이 되자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토지를 팔고 보니 많이 남았다. 가옥과 가축도 전부 팔았다. 그는 조합에서 탈퇴하고 봄이 오기를 기다려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났다. 파함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마자
큰 마을의 조합에 가입을 신청했다. 파암은 마을 어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어 인사를 차리고 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그는 얼마 안 지나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었고 5명의 가족에 대한 토지로 50정보를 분배받고 또 목장도 분양받았다. 파암은 집을 짓고 축사를 만들어 가축도 길렀다. 그가 소유한 땅은 이전의 3배가 되었고 땅도 매우 비옥했다. 살림은 예전보다 10배나 불어났다. 땅도 충분하지만 목장도 아주 흡족했다. 얼마든지 가축을 기를 수가 있었다. 이주한 직후부터 가축 사육은 퍽 순조로웠다. 그러나 점차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불어나자 이곳도 역시 좁게만 생각되었다. 첫 해에는 밀을 파종했다. 놀랄만한 대풍이었다. 그는 더 많은 밀을 경작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땅으로는 부족했다. 또 밀을 심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땅도 있었다. 밀을 심기 위해서는 퇴비나 비료를 주어 놀리지 않은 땅이라야 했다. 놀리고 있는 땅은 서로 사려고 경쟁이 심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땅을 사들여 경작을 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 거래업자에게 가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상태였다. 파암은 더 많은 땅에 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에 씨를 뿌렸다. 또 풍년이었다. 새로이 씨를 뿌린 땅은 마을에서 16km나 떨어진 먼 거리에 있어서 농작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했다. 그렇지만 그 근방에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농원을 경영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돈으로 땅을 사들여 영구히 내 재산으로 만들고 또 농원이라도 경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한 파음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땅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마다 많은 땅을 빌려 씨를 뿌렸다. 매년 풍년이었다. 어느 정도 돈도 모았다. 이제는 별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파음으로서는 매년마다 남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그곳 농부들은 좋은 땅만 있으면 그들이 전부 빌리고 말았다. 땅을 빌리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놓치는 것이다. 내 땅만 있으면 아무에게도 아첨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불쾌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파음은 영구히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농부를 찾아냈다. 그 농부는 500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빚으로 파산을 하여 아주 헐값에 판다는 것이다. 파음은 그 농부와 흥정을 했다. 여러 차례 절충을 한 결과 1000루블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후불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구입한 땅값을 지불하려고 돈을 챙기고 있던 어느 날 장사꾼 한 사람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파음과 상인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했다. 상인은 멀리 떨어진 바슈키르 지방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상인은 바슈키르를 출발하기 직전에 그곳의 주민에게 5000정보의 땅을 샀는데
겨우 1,000루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물었다. 그다지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곳에 어른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그만입니다. 나는 그 땅을 사기 위해 옷가지와 침구 등 100루블 정도의 물건과 차 한 상자를 선물했고 귀찮은 놈들에게는 술을 대접해서 결국 1정보당 20카페이카라는 헐값에 살 수 있었죠. 하고 소유권의 양도증을 보여주었다. 그 땅은 하천을 끼고 있어서 무성한 풀이 훌륭한 평원을 이루고 있어요. 파암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그곳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1년을 돌아다녀도 끝이 없을 정도예요. 그곳은 모두 바시카르 원주민의 소유고 원주민들은 돼지처럼 게을러서 그와 같이 헐값으로 살 수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하고 파암은 감탄을 하고 있었다. 겨우 500정보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1,000루블을 지불하고도 빚을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바시키르에 이주한다면 같은 1,000루블로 상당한 땅을 살 수 있을 것이오. 파암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하게 물었다. 그리고 상인을 보낸 뒤 이내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은 가던 도중에 어느 거리에서 그 상인이 말한 차 한 상자와 여러 가지 선물, 포도주 등 물건들을 모두 준비했다. 밤낮을 일주일 동안 걸어서 목적지인 바슈키르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곳 주민들은 강가의 초원에서 모피를 두른 수레를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땅을 경작하거나 빵을 먹는 일도 없었다. 넓은 초원에는 소와 말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고 그곳의 여인들은 말에서 젖을 짜 우유술을 만들고 또 치즈도 만들었다. 그러나 바슈키르 남자들은 술과 차를 마시며 또 양고기를 굽기도 하고 피리를 불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쾌활하며 한여름 내내 아무 일도 않고 놀며 지냈다. 주민은 모두 그를 모를 뿐더러 러시아 말도 전혀 할 줄 몰랐다. 그러나 매우 친절했다. 파암 일행을 보자 바슈키르 주민들이 수레에서 나와 처음 보는 손님을 애워쌌다. 그 중에서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 파암은 그에게 토지에 관한 일로 방문했다고 전했다. 바슈키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파암을 끌어안듯이 하여 제일 좋은 천막으로 안내하고 모포 위에 앉게 한 다음 그들도 빙 둘러앉아서 차와 술을 권했다. 양을 잡아 고기도 대접했다. 파암은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전해달라는 말은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습대로 특별한 습관에 따라 선물에 대한 답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답례하고 싶은데 당신은 무엇이 좋겠습니까? 아, 정말입니까?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너무 좁을 뿐 아니라 완전히 황폐되었는데 여기는 땅도 광활할 뿐 아니라 비옥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땅은 본 일이 없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이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 바슈키르인들은 저희끼리 의견을 나누었다. 팜은 그들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유쾌한 듯 소리치며 웃어댔다. 잠시 후 통역은 이렇게 전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 땅을 나눠드릴 테니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희끼리 의논하다가 다투기 시작했다. 팜은 그들이 왜 다투는지 통역에게 물어봤다. 땅에 대한 것은 촌장에게 여쭤봐서 결정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이 서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바슈키르인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우털 모자를 쓴 건장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촌장이십니다. 팜은 얼른 제일 값비싼 옷을 꺼내어 촌장에게 드리고 가져온 차를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촌장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바슈키르인들이 촌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팜을 향해 말했다. 좋소. 아무 곳이나 마음에 드시는 대로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마음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감격할 일인데. 당장에 촌장이 말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약으로 만들어 놓아야겠어. 그렇지 않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들 땅이라고 도로 빼앗아가 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곳에는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졌으면 합니다. 그 대신 내가 가진 땅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소유라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세월이 흐른 뒤 당신들의 후손들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 한계를 확실히 해두어야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그렇다면 한계를 확실하게 정해드리죠. 그래서 팜은 다시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이곳에 상인이 있는 모양인데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는데 저에게도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촌장은 그의 말을 모두 이해했다.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서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소. 그 전에 땅값을 결정해야죠. 얼마로 할까요? 팜이 말을 꺼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격이 일정합니다. 누구든지 하루당 1,000루블에 드리고 있죠. 팜은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었다. 하루당은 몇 정보나 됩니까? 예. 우리들은 땅을 측량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루당 얼마라고 해서 땅을 팔고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다닌 땅을 모두 하루당으로 하여 그분에게 양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당의 값을 1,000루블로 하고 있습니다. 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닌 땅은 아주 넓은 땅일 텐데요. 촌장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발한 당일에 출발점에 되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불한 돈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걸어간 땅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같이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출발하여 한 바퀴 돌아오십시오. 그때 삽을 가지고 가서 알만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잔디라도 놓아두어 표시하면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쟁기로 구덩이와 구덩이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땅은 전부 당신의 소유입니다. 파암은 무척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자리에서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양고기와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파암을 포근한 털이불에서 자게 하고 각자 천막의 수레로 돌아갔다. 내일은 해가 돋기 전에 모여 출발점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파암은 포근한 털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땅의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돌아와야지. 종일 걷는다면 130~140리 정도는 돌 수 있겠지. 원을 그려서 130~140리면 아주 넓은 땅일 거야. 그 중에 토질이 나쁜 곳은 팔든지 소작인에게 임대해주고 좋은 곳만 골라서 농사를 짓자. 2마리 소가 끌 쟁기를 만들고 머슴을 2~서너 사람 두면 50정보쯤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목장을 만들면 좋겠다. 파암은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새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가 겨우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것도 잠깐이고 그 사이에 꿈을 꾸었다. 그때 천막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보니 촌장이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파암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바슈키르 촌장이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소개해준 상인이었다.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니 그는 상인이 아니고 무서운 뿔과 발톱을 가진 험상궂은 악마가 배를 끌어안고 웃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쓰러져 있었다. 파암은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나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파암은 무서움에 몸서리쳤다. 그 순간 제정신이 들었다. 그것은 꿈이었다. 아, 꿈이었구나. 열려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모두 깨워야지. 출발점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군. 파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는 일꾼을 깨우고 마차에 말을 매도록 하고 자기는 바슈키르인들을 깨우러 갔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에 나가 땅을 재야죠. 바슈키르인들이 일어나 모여들었다. 조금 뒤 촌장도 왔다. 바슈키르인들은 우유수를 마시며 그에게는 차를 권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빨리 가야죠. 시간이 다 됐어요. 바슈키르인들은 말과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파흠도 일꾼과 함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는 삽을 가지고 있었다. 초원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다. 언덕, 즉
바슈키르 말로 쉬한에 닿자 한 곳에 모였다. 촌장이 파암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가리켰다. 이 일대는 전부 우리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좋은 곳을 고르십시오. 파암의 눈은 빛나고 가슴은 뛰었다. 땅은 전부 초원이었고 손바닥처럼 반듯하고 검어서 기름져 보였다. 그리고 약간 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잡초가 우거져 가슴께까지 자라나 있었다. 촌장은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것을 출발 표시로 합시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곳은 전부 당신의 땅입니다. 파암은 모자 위에 돈을 꺼내놓고 상의를 벗고 조끼바람에 허리끈을 단단히 맸다. 또 빵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허리끈에 술병을 찬 뒤 장화도 단단히 신고 일꾼으로부터 삽을 건네받고 떠날 채비를 마쳤다. 파음은 떠날 채비를 마치자 하늘을 쳐다보고 몸을 흔들며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서늘한 아침에 많이 걷는 것이 편하겠지. 해가 뜨자 파음은 삽을 메고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빨리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10정보쯤 가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떠서 올려놓았다. 그의 걸음은 자꾸 빨라져 갔다. 파암은 뒤를 돌아보았다. 출발 지점은 해가 내리쬐어 손에 잡힐 듯 잘 보였다. 한참 동안 걸어왔는데 시보리는 온 듯했다. 차츰 더워져 조끼를 마저 벗어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마도 아침 식사 시간이 된 모양이다. 어느새 하루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하지만 벌써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이르지. 그는 신을 벗고 걷기 시작했다. 한결 편하군. 앞으로 10리나 15리쯤 나가다가 왼쪽으로 꺾어 돌아가야지. 너무 땅이 좋아서 그대로 돌아가기가 아쉬운데 앞으로 나갈수록 더욱 땅이 좋은데. 그는 자꾸만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뒤돌아보자 출발점인 언덕이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여 그곳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였다. 이제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져야지. 목도 마르네. 파암은 그곳에 지금 것보다 훨씬 더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넣고는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꺾었다. 그곳은 풀이 무성하게 덮고 있었으며 앞으로 나가기도 꽤나 힘이 들었다. 파음은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극도로 피로해졌다. 해가 높이 떠서 정오쯤이 되었다. 여기에서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파음은 잠시 쉬면서 물과 빵을 먹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조금은 편해졌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도 솟았다. 그러나 햇살은 강렬히 내리쬐어 걷는 중에도 졸음이 왔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1시간의 인내가 평생의 행복을 약속한다고 생각했다. 파음은 왼쪽으로 꺾어져 계속 걸었다. 다시 왼쪽으로 돌려고 생각했는데 앞을 바라보니 습지가 있는데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 그래서 그 습지까지 전진하고서야 왼쪽으로 돌았다. 파음은 언덕 쪽을 보았으나 따가운 햇살에 아른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파음은 그제서야 생각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군.
이제는 빨리 돌아가야지.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래도 겨우 오리 밖에 나가지 못했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10리나 남아있었다. 큰일 났군. 반듯하고 네모난 땅이 아닌 구불구불한 땅이라도 이젠 별 수 없어. 빨리 출발점으로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파흠은 그곳에 구덩이를 파서 표시를 하고 곧바로 출발점으로 향했다. 파흠은 지칠 대로 지쳐 몹시 피로했다. 온 몸은 땀으로 젖었고 맨 발은 피투성이고 힘은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는 해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달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기울고 있었다. 정말 야단났는데 너무 욕심이 과했나 보다. 시간 안에 못 도착하면 어쩐담. 파음은 걸음을 재촉했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 위에 있었다. 그는 뛰기 시작했다. 몸에 붙은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벗어던지고 산만 쥐고 뛰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부질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본전마저 잃게 된 거야. 아무리 애써봤자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갈 순 없겠어. 그는 또 뛰었다. 숨이 막혀왔다.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쉬고 싶진 않았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파흠은 멈추지 않고 뛰었다.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출발점이 가까워진 것이다. 언덕 위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그 함성을 듣자 파흠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었다. 파흠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태양은 이제 지평선에 얹혀 있었다. 동시에 출발점도 눈앞에 보였다. 그는 언덕 위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땅바닥에 놓인 촌장의 털모자도 보였다. 그때 오늘 아침의 꿈을 생각했다. 땅은 원대로 차지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실지 의문이야. 나는 이제 틀렸어. 파음은 석양을 쳐다보았다. 해는 지면으로 숨고 있었다. 파흠은 최후의 힘을 쏟아 넘어질 듯 앞으로 내디뎠다. 태양은 벌써 가라앉은 것이다. 파음은 깜짝 놀랐다. 이 고생도 전부 허사로구나. 그는 뛰는 것을 체념하려고 생각했으나 바슈키르인들의 함성이 언덕 위에서 들려왔다. 그렇지. 나는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있을 것이다. 파음은 용기를 다해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아직 햇빛이 있었다. 모자도 거기에 있었고 촌장은 그 옆에서 불길한 까마귀 웃는 소리처럼 웃었다. 아침의 꿈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다리는 휘청거려 앞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출발점의 표적인 모자에 손이 닿았다. 대단하군. 참으로 훌륭하시오. 촌장이 소리쳤다. 진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밤에 일꾼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미 죽은 것이다. 바슈키르인들은 아주 안타까워했다. 파흠의 일꾼은 주인이 가졌던 삽으로
밤을 위해 그가 누울 수 있는 육척의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곳에 주인을 묻었다.